자, 지금부터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웨비나 구글 앱스 보안 관리의 모든 것. 첫 번째, 내 계정 관리 페이지 사용법부터 네 번째, Q&A, 자유질의응답 시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첫 번째, 내 계정 관리 페이지. 이번에 구글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인데요. 내 계정 관리 페이지가 원래 화면은 지금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물론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많이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위주로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단계 인증 OTP 설정법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많이 구글 앱스 사용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비밀번호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넷킬러에서 또 준비한 시큐리티 키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팁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마지막 구글 앱스 보안 관리, 이거는 관리자 차원에서 구글 앱스 관리자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구글 앱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보안 관리를 하는 요령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내 계정 관리 페이지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내 계정 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통 gmail.com 해서 구글에 가장 먼저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시게 되는 화면이 이 화면은 아니고 구글 기본 화면이죠. 기본 화면에서 내 계정으로 이동하려면 우측 상단에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한 뒤에 계정, 개인정보 보호, 프로필 보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계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계정을 눌러주시면 자, 여기 myaccount.google.com이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환영합니다, 환영 메시지와 함께 여러 가지 메시지가 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그인 및 보안, 두 번째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마지막으로 개인 환경 설정, 계정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자, 로그인 및 보안에는 우선 어떤 것들이 설정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왼쪽에 이렇게 메뉴가 하나 생기게 되고요. 구글 로그인, 기기 활동 및 알림, 앱 사이트 등 이렇게 세부 내용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글의 로그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보시면 자, 비밀번호를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최종 변경일 확인 가능하고, 계정 복구 옵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계정을 혹시 비밀번호를 까먹었거나 분실하였거나 이런 경우에 보조 이메일 주소로 구글에서 그런 계정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잘 입력해 놓는 것, 그리고 보조 이메일 주소, 꼭 구글 앱스 주소가 아니더라도 지메일 주소가 아니더라도 네이버 주소라든가 네이트, 다음 이런 주소를 입력을 해서 2차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계정을 분실을 했을 때 꼭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그인 및 보안, 구글에 로그인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기기 활동 및 알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내 계정에 들어오면 어떡할까라는 기본적인 어떤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보시면 자, 최근 사용 기기라고 해서 이 계정에 접속한 기기 항목을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 현재 smith@멜롱닷컴이라는 계정에 접속을 한 기기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윈도우부터 해서 맥,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이게 넷킬러 미국 본사에서 사용하는 그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미국, 서울 등 다양한 위치에서 지금 접속을 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도 접속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계정에 들어오게끔 허용이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별 의심 없이 할 수 있겠지만, 별 의심 없이 진행할 수 있겠지만, 자, 여기 의심스러운 활동 또는 기기가 있나요?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을 때, 자, 여기 계정을 보호하세요를 누르시고 비밀번호를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복구 정보 확인이라던가 연결된 기기 확인, 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면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할 것인지 물어보는 이런 약간 똑똑한 기능도 있고요. 아니요. 자, 계정 권한 확인. 어떤 외부 프로그램이 나의 구글 계정에 접속하여서 정보를 가져갔는지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고, 자, 그리고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Gmail 설정 확인해서 전달 주소, 액세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안 진단이 끝났고요.
자, 기기 활동 및 알림까지 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된 앱 및 사이트, 아까 보여드렸던 서드파티 제품이나 외부 사이트에서 내 계정에 접속을 할 때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지 보는 항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그인 및 보안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시작하기로 돌아가 보면 자, 보안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구글의 로그인, 기기 활동 및 알림, 연결 앱 및 사이트 이 세 가지 활동을 모두 보안 진단을 하는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과 똑같습니다. 복구 정보 확인부터 해서 연결된 기기 확인, 계정 권한 확인부터 지메일 설정 확인까지 진단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단한 시간이 언제인지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자, 내 개인정보부터 해서 광고 설정, 컨텐츠 설정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구글에 로그인해서 했던 것처럼 자, 휴대전화 번호라든지 이메일, 주 이메일 주소, 보조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뒤로 돌아가서 구글 프로필, 본인의 구글 프로필이라든가 구글이 구글 플러스를 도입하면서 프로필 자체를 구글 플러스 프로필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프로필 수정을 하시려면 구글 플러스에 접속을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구글 플러스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커뮤니티 정보라든가 학력 정보, 기본 정보, 뭐 자랑거리, 한 줄 소개 이런 스토리도 수정을 하실 수 있는데 뭐 20시간 연속 자본 적 있으면 되게 좀 재밌는 내용이 있죠. 이런 거 다 수정이 가능하고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구글 플러스 설정이라든지 공유 인증, 검색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신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업데이트가 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자, 내 검색 및 탐색 활동이라고 해서 웹을 말하는 거는 즉 크롬이나 익스플로러에서 접속하는 그런 웹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앱 활동을 통해 검색, 지도, 구글 나우 등 검색 속도가 개선되게끔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구글에 많이 저장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저장이 되더라도 내가 편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전자입니다. 제 개인정보를 많이 저장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별로 싫다고 하시면 이거를 기능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이라고 누르면 이게 버튼이 ON으로 돼서 사용으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자, 내가 검색한 활동이라든지 뭐 기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활동이 구글에 기록이 되게 되고 그 기록된 것들이 마치 쿠키가 쌓이듯이 정보가 저장이 돼서 구글에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동한 장소라고 해서 위치 기록을 구글에서 저장을 한 뒤에 개인 맞춤 지도를 만들어주는 서비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또 이것도 이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지도는 일단 한국 지역에서는 좀 약하죠. 기능이. 다른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국내에 워낙 막강한 지도들이 많아서 조금 약하고 가기도 하고 지하철 정보 같은 것도 좀 살짝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기기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소록이나 캘린더 등에 들어있는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고 자,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 마이 어카운트에 직접 접속을 하셔서 이게 뭔지 기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유튜브에서 검색한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시청한 동영상들. 그러니까 본인이 구글에서 보는 정보가 어느 만큼 저장이 되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되는지 부분을 모두 이 항목에서 계정 활동 기록 항목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내려서 광고 설정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딱히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광고 설정 관리를 누르면 자, 본인의 약간 선호도, 광고 선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성별이라든가 연령을 설정하여서 본인에게 맞는 광고를 좀 받아보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계정 개요라고 해서 자, 대시보드 보기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보기를 들어가 보면 자, 본인의 계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든 내용을 거의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정의 이름이라든지 기본 이메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기 등록된 거 볼 수 있고 자, 크롬에 동기화된 북마크가 몇 개인가, 지메일에 대화는 몇 개인가, 구글 포토에 저장된 앨범과 사진은 몇 개인가 등 구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여기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룹스에 있는 그룹 개수도 볼 수 있고요. 주소록에 포함된 전체 주소록 개수도 보실 수 있고 한마디로 모든
종합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종합시장 같은 개념. 계정 개요, 그리고 마지막 컨텐츠 설정까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계정 환경 설정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어 설정. 제가 여기서 언어를 누르고 잉글리시를 만약에 위로 끌어올리면 기본 언어가 영어로 설정이 되고 그때부터 모든 구글 서비스가 영어로 제공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접근성, 드라이브 스토리지. 여기서 저장 용량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저장 용량을 추가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어떻게 추가하는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계정 또는 서비스 삭제, 유튜브 콘텐츠 삭제, 구글 프로필 및 모든 구글 계정 삭제, 계정 삭제 옵션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내 계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로써 첫 번째 내 계정 관리 페이지 사용법 부분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단계 인증 OTP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단계 인증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아주 간단하죠. 조직에서 사용하는 구글 앱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가 당연히 개인이 사용한 지메일 계정보다 많고, 그리고 일단 비밀번호 하나로만 유지를 해서는 그 비밀번호를 보통은 다른 개인 지메일 번호나 아니면 다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같은 것과 되게 유사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나가 뚫려버리면 다 뚫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나 요즘엔 동기화를 즐겨 쓰는 경우에는 이 기기 저 기기 옮겨 다니시면서 로그인 하시기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을 그냥 자동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써서 정보 가져가면 아무도 모르게 중요한 정보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2단계 인증은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첫 번째, 관리자가 먼저 2단계 인증 사용을 활성화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그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 원타임 패스워드, 패스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받아서 그 번호를, 임시 번호를 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자가 2단계 인증을 전사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서포트, 구글 도움말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관리자 차원에서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2단계 인증을 시작하는 법입니다. 자, 첫 번째 링크를 제가 지금 채팅창에 복사를 해드릴 거고요. 관리자 링크라고 해서 복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사용자 링크입니다. 채팅창에 복사를 해드렸고요. 두 가지 링크를 이용하셔서 크게 2단계 인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글 관리 콘솔에서 도메인의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구글 관리자 콘솔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dmin.google.com 구글 관리자 콘솔의 아이디죠. 지금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잘못 접속을 했습니다. 제 개인 계정으로 접속을 하는 바람에 어드민이 접속이 되지 않았고요. 회사에서 테스트를 사용하는 이 테스트 계정으로 한번 어드민을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거는 제가 어드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됐습니다. 자, 관리 창으로 들어가서 관리 콘솔에 보시면 자, 보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안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자, 기본 설정 부분이 있는데, 기본 설정에서 비밀번호 관리, 길이 설정이라던가 투스텝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2단계 인증을 설정하실 수 있죠. 여기서 사용자가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허용이라고 눌러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셔야만 일반 사용자들이 2단계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바로 이걸 설정을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 내용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엔 너무 많아서 아까 드린 링크에서 이렇게 도메인의 2단계 인증 설정, 그리고 인증 사용법이라든가 이게 되게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또는 데스크 앱의 로그인을 클릭해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오고요.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도움말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인증 추가 설정, 로그인 이런 식으로
단계별 도움말이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를 해주셔서 관리자가 설정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일반 사용자는 자, 2단계 인증 안내 이 페이지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하는 방법, 인증 설정 등 내용을 보시면, 자, 2단계 인증으로 로그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로그인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자,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제가 로그인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을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다 보이시죠? 보시면 지금 구글이라는 항목에 왼쪽에 두 번째 보시면 OTP라고 보이시죠? 제 맨 왼쪽에 두 번째 줄. 이게 원타임 패스코드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두 가지 계정이 제가 동기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시간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고 마치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패스코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본인의 구글 앱스 비밀번호를 치고 그리고 이 번호를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원타임 패스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구글 OTP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OTP라고 이렇게 치시면 맨 위에 보이시죠? 구글 OTP 저는 설치된 항목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앱을 받아서 매번 원타임 패스코드를 생성하신 다음 이렇게 비밀번호를 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대체 로그인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2단계 인증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찾았던 링크랑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워낙 많은 내용을 다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 네, 여기 있네요. 주로 제가 봤던 내용인데, 자,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함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백업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전화 코드로 코드를 전송하거나 인쇄용 백업 코드를 전송하거나 즉 코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다른 옵션이 있죠. 그래서 구글 앱스 사용자의 경우 도메인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여서 2단계 인증을 해제하고 잠깐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백업 옵션을 사용하는 것은 위에 여기 내용과 똑같죠. 그래서 크게 백업 코드를 사용할 수 있고 2단계 인증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잠깐 그렇게 2단계 인증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아니면 집에 놓고 왔거나 본인의 스마트폰이 없을 때 로그인하시는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시큐리티 키, 즉 보안키 사용법입니다. 보안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자, USB처럼 생긴 보안키가 있습니다. 보안키를 이렇게 어떤 유형의 물질이죠. 보안키가 OTP, 아까 설명드렸던 원타임 패스코드가 무형의 비밀번호라고 하면 이거는 유형의 실체가 있는 어떤 USB 같이 생긴 키입니다. 마치 열쇠로 방 문을 잠그듯이 보안키로 내 컴퓨터를 잠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구글 아이디로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보안키를 꽂고 그런 방식으로 2단계 인증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The Key to Working Smarter, Faster and Safer 라는 내용의 동영상인데요.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치죠. 비밀번호를 키고 친 다음에 이렇게 USB 같이 생긴 보안키를 꽂고 로그인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보안 정보가 기록된 이 키에 있는 모든 정보가 구글 쪽에 넘어가게 되고 그 정보가 일치를 한다, 저장된 정보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구글에 로그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넷킬러는
무엇보다 고객분들의 보안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 6월 중순부터 신규 고객 및 갱신하는 고객분들께 구글 앱스 라이센스 하나당 이 보안키 하나를 지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내용 구글 앱스를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계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특히나 OTP 원타임 패스코드 생성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렇게 USB처럼 들고 다니면서 딱 간편하게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요. 마지막으로 구글 앱스 보안 관리, 관리자 콘솔에서 어떻게 감사 기능을 이용하는지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관리, 이 감사 기능은 또 어드민 콘솔, 관리 콘솔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관리 콘솔로 다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리 콘솔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밑에 보고서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보고서를 클릭을 하시면 자, 감사라고 딱 바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메뉴가 있습니다. 감사 부분을 들어가면 자, 어드민, 로그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캘린더, 마켓플레이스 앱, 토큰, 이메일 로그 검색 이렇게 총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 여기서 먼저 보고서 집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집계를 보면 계정의 2단계 인증 등록이라던가 사용자 계정 상태 등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일반적인 보고서입니다. 일반적인 보고서고 자, 보안 다시 뒤로 돌아가서 중요사항에서 어드민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여기서는 이벤트 이름이 그룹 회원 생성 이렇게 쭉 있는데 자, 구글 관리자가 한 모든 활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글 관리자가 나 하나뿐인데 내가 분명히 하지 않은 행동인데 여기에 기록돼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의심스러운 활동이 되겠죠. 반드시 조직에서 의심을 꼭 한번 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드민은 말 그대로 관리자 활동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 로그인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자, 조직에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떤 IP 주소를 통해 들어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 직원이 조금 나쁜 마음을 먹어서 다른 IP 주소를 통해 들어가서 그 IP 주소로 정보를 빼낸다거나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치를 하시려면 자, 여기 IP 주소까지 확인이 가능한 로그인 확인 창 부분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다음 로그인뿐만 아니라 캘린더, 마켓플레이스 앱 로그인, 토큰, 그리고 이메일 로그 검색까지 있는데 이메일 로그 검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날짜, 어제 이후, 발신자 IP, 수신자 IP, 메시지 ID 이렇게 있는데 자, 로그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메일 말 그대로 이메일이 언제 갔고 언제 들어왔고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로그를 검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 또 의심스러운 활동이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메일과 IP 주소, 이메일, IP 주소 이렇게 넣음으로 해서 또 감사 활동, 이메일 감사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외부 공개 파일이 몇 개인지 이런 식의 조직 내 보안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외부 앱 2단계 인증 등록 또 차례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해서 사용자별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제가 관리자 콘솔 보안 항목에서 보여드린 부분은 보고서 집계, 보안, 감사에서 어드민과 로그인, 이메일 로그 검색까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30분 동안 준비된 구글 앱스 보안 관리의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지금부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후 3시 30분이고 3시 35분까지 질문을 받고 웨비나 종료하겠습니다.